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이번에는 구조 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트러스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트러스 구조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23년도 상반기 문제에 트러스 구조를 계획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23년도 상반기 문제에서 트러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트러스 구조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셔야 좀 더 답안에 근접한 트러스 구조 계획이 되겠다 싶어서 요 구조 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보시면 요게 23년도 상반기 답안 작성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 위에 있는 트러스 두 개를 구조 계획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 측면부 트러스 인면도하고 중간부 트러스 인면도를 계획하는 거였습니다. 디멘전은 동일합니다. 양쪽의 치수는. 근데 요게 서로 다르게 구조 계획돼야 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측면부는 트러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중간부는 트러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문제에서는 개방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이제 요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 트러스 구조에 대한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pin접합, 삼각형, 인장력, 압축력. 자, 보시면 트러스 구조는 목재로 만들던 강재, 철골 부재로 만들던 상관없지만 pin접합으로 세모지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pin접합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모지기라고 하는 게 결국 삼각형을 의미하죠. 그래서 pin접합, 삼각형. 그렇게 해서 트러스를 구성하면은 거기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발생되는 부재력, 각각의 부재에 발생되는 거는 인장력과 압축력이 발생을 하고요. 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휨모멘트하고 전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휨모멘트와 전단력은. 자, 휨모멘트가 발생되지 않는 이유는 pin접합이기 때문에 휨모멘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요.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삼각형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어떤 역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요 제가 포인트로 두고 있는 pin접합, 삼각형, 인장력, 압축력만 일단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pin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트러스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영역은 삼각형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죠. 각각의 영역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트러스 부재를 서로 연결하는 이렇게 생긴 요 접합을 그냥 pin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접합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혹여나 앞으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트러스의 pin접합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 트러스 하나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다른 트러스 구조물들을 한번 보신 다음에 요런 형상과 비슷하게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스케일을 좀 굉장히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게 삼각형 구조고 pin접합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자, 그러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조 영역은 삼각형 형상을 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각형 구조가 있고 삼각형 구조가 있으면은 어떤 게 더 느낌적으로 튼튼합니까? 삼각형이 튼튼하죠. 구조적으로는 삼각형이 튼튼한데 건물을 삼각형으로 짓지 않는 이유는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구조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삼각형이 훨씬 더 튼튼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러스 구조를 삼각형 형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다가 하중을 동일한 하중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변형이 되는 변형량은 사각형 형태인 구조물은 이만큼의 변형이 발생을 한다면 만약에 삼각형 형태의 구조물 형상은 그 변형량이 아주 작다는 거죠. 변형이 작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뜻입니까?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형태가 튼튼해요. 자, 이제 봅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하나 계획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요 구조물은 트러스 구조물은 아직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렇죠. 이 각각의 영역이 뭘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트러스 구조가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트러스 구조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사제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경사 부재를 계획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용어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면 자, 보세요. 요 밑에 있는 부재를 하연재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부재를 상연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수직 부재를 우리는 수직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조물은 하연재, 상연재, 수직재는 구조 계획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트러스 구조를 완성을 하시려면 뭘 추가하셔야 된다? 그렇죠. 경사 부재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경사부재를 추가하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이 계세요. 23년도 상반기 문제 이전까지는 어떻게 계획하든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23년도 상반기 문제는 경사부재를 이렇게 계획할 거야, 이렇게 계획할 거야 까지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자, 요 구조물은 무슨 구조물이라고요? 아직은 트러스 구조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1번 사각형 영역, 2번 사각형 영역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물에서 상부의 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이 상부의 하중이 작용하면 이 구조물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처지겠죠. 그렇죠? 요게 변형 전입니다. 요게 변형 후예요. 요게 변형 후입니다. 요 형상을 이해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변형 형상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요 1번 영역하고 6번 영역입니다. 대칭으로 동일하겠죠. 변형 형상은. 그래서 우리 이제 1번을 봅니다. 그러니까 변형 전에는 이렇게 연필로 흑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 구조 프레임에서 하중이 작용하면 변형 후에는 이렇게 녹색 형상으로 이렇게 훅 처지겠구나라고 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절점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변형 전에는 요 검은색 선, 요 검은색 선이 변형 전에 여기 있는 절점하고 여기 있는 절점 간의 거리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 구조물이 변형이 된 이후에는 요 절점, 변형 전에 요 절점 간격이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이 절점이 지금 형상으로 보면 변형 형상으로 보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냥 요 느낌만 봐도 늘어났죠. 요 거리 대비 요 하늘색 거리가 더 길잖아요.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점을 바꿔서 여기 있는 절점하고 여기 있는 절점을 보면 여기 있는 절점하고 여기 있는 절점은 변형 전에 요 두 절점 간 간격입니다. 거리예요. 그게 검은색 실선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근데 변형 후에는 이렇게 훅 쳐지면서 요 절점이 사실 요 밑에 있는 절점은 바뀌지 않아요. 지지점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 위에 있는 절점은 구조물이 변형되면서 이렇게 처지는데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절점 간 거리는 검은색 절점 간 거리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당연히 줄어들었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러스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경사부재를 계획을 하는데 나는 경사부재를 이렇게 계획했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의도하셨건 의도하지 않으셨건 인장제로 설계하신 겁니다. 왜요? 이 구조, 요 절점 간 거리는 변형 후에 늘어날 테니까. 늘어난다고 하는 건 결국 이 부재가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재는 인장제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사부재를 이런 식으로 계획하셨다고 하면 이 경사부재는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압축제로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상반기 이전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셔도 답안 점수를 얻으시거나 작성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23년도는 콕 찍어서 이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경사부재를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자, 이제 각각의 트러스 부재에 발생되는 부재력을 인장력은 플러스, 압축력을 마이너스라고 구분을 했을 때 자, 이제 요걸 곁들여서 한번 봅니다. 상현재는 항상 뭐가 발생해요? 압축력이 발생하고요. 하현재는 항상 인장력이 발생합니다. 수직재는 항상 압축력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사재죠. 사재. 경사재. 경사재.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인장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제가 인장력 이 색깔로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사부재를 이렇게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던 압축재, 압축력이 발생되는 부재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23년도 상반기 문제는 이런 형상의 트러스 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사부재의 트러스라고 하더라도 발생되는 부재력은 동일합니다. 경사부재를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 때 자, 이제 색깔로 구분합니다. 빨간색 상현재, 빨간색 수직재는 압축력이 발생하고요. 파란색, 하늘색 하현재, 하늘색 사재는 인장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트러스 부재에 적용할 수 있는 부재로서 강봉, 직경 30mm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면적의 강봉을 줬어요. 자, 느낌상 보시면
직경 30mm라고 하면 그냥 3cm입니다. 3cm 요 가느다란,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가늘지 않은데 건물 전체를 지지하는 구조 부재로서의 3cm는 굉장히 작은 부재예요. 마치 사람의 느낌으로 보면 실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서, 자, 여기 실이 하나 있다고 보면은요, 이 실과 같은 강봉을 여러분들이 땡긴다고 봅시다. 강봉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리 얇은 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땡겨가지고 실을 끊어보려고 한다면 만만치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아마 못 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끈이 끊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손이 먼저 다칠 겁니다. 결국 아무리 단면적이 얇은 부재라고 하더라도 인장력이 발생하면 어떤 부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구조 부재로 사용할 수 있다. 왜요? 이 자체로서 저항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실을 압축력을 줍니다. 압축력을 주면은 이 실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미 없죠. 그냥 여러분들은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미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 실과 같은 강봉은 압축력이 발생되는 위치에서는 전혀 구조 부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 강봉이라고 하는 부재는 압축력이 발생되는 상현재하고 수직재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재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강봉이라고 하는 부재, 직경 3cm짜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재는 결과적으로 부재력을 따져봤을 때 하현재 아니면 사재에다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23년도 상반기 문제는 개방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 강봉을 어디에다 적용할래?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 어떤 분은 플러스 인장력이 발생되는 부재니까 나는 하현재하고 상현재에다 모두 다 강봉을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그냥 사재에만, 경사부재에만 강봉을 적용할 거야 라고 적용하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적용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러스에 대한 기출문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발생되는 부재력이 어떤 종류냐, 그 다음에 강봉 부재 같은 아주 얇은 부재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까지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은 구조 팁, 트러스 구조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